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여러 가지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오늘은 예상외의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던 하루인데요. 실제로도 주가가 몇 번이나 위아래를 거듭 왔다 갔다 하는 변동 끝에 최종적으로는 3대 지수 모두 오르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역시나 지난달 FOMC 의사록이었습니다. 여기서 연준 의원들의 조금 더 구체적인 속내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연준 의원들은 아직까지 물가가 확실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정책의 영향과 관련하여 시차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속도의 조절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체적으로 내보였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최대 인상폭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금리 인상 속도는 느려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면 5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거란 얘기죠. 이 소식에 달러는 바로 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하루 만에 1% 이상 떨어지며 106 초반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지점이 현재 달러에는 지지선이 되고 있습니다. CPI 발표 이후 110을 넘어가던 달러 인덱스가 바로 106까지 떨어졌고 이후로는 이 지점에서 추가적인 하락 없이 버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달러 역시 지금 가격대에서 지지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의 경우도 낮아진 금리 전망을 여지없이 반영 중인데 채권 가격은 반대로 지난 소비자 물가 발표 이후 최상단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과 반대인 채권 수익률로는 3.6%대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있고요. 달러든 채권이든 주식과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저항하는 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 외에도 많은 주요 경제 지표들이 발표된 하루였죠. 우선 지난주 시장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고용시장을 대변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우 훌륭했습니다. 고용시장에 훌륭했다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에 훌륭했습니다.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일주일 만에 17,000명 증가해서 24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원래 예상치는 22만 5천 명 정도였는데요. 훨씬 더 늘었죠. 지난주 기록인 22만 3천 명은 압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최근 3개월 내 최고 수치고요. 그런데 원래 신규 건수는 좀 변동이 큽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가까운 연속 청구 건수를 보는 게 고용시장의 추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 연속 청구 건수가 6주 연속 상승하며 실업 상태가 지속적으로 바닥을 그리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새들이 무리해서 유유자적하게 거닐다 날아오르는 모습을 사진으로 포착한 것처럼 정확히 담아내고 있죠. 결국 이것은 조만간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업률의 증가는 곧 물가 하락의 신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물가만큼이나 연준의 사명에 해당하는 고용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쳐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가장 큰 신호가 되죠. 따라서 주식시장이 물가만큼이나 고용시장에도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받는 경제지표였던 S&P의 구매관리자 지수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시장에는 좋았다는 얘기죠. S&P 구매관리자 지수는 기업들의 구매 임원급의 책임자들이 느끼는 경기와 물가에 대한 인식을 설문을 통해 통합하여 나타내는 지수로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는 것이고 50 이하로 내려가면 수축 국면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매자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물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구매자 물가지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보통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요. 이번에 두 지수 모두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까지는 기준치인 50을 넘었던 제조업마저도 경기 수축 국면으로 확실하게 내려앉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의 최종치도 발표가 되었는데 지난 10월에 최종치에서 5.2% 하락한 56.8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100보다 낮으면 그만큼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현재의 소비자 심리 상태는 1978년 이 지수의 집계를 시작한 이후 전체 평균보다 34%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소비 심리가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전미 주택건설협회가 발표하는 신규 주택 판매도 보고가 되었는데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시장은 전월 대비 5% 정도 하락할 것으로 봤는데 오히려 7% 정도 증가했고요.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신규 주택 판매 역시 끊임없이 감소하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택을 파는 사람들 역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프로모션 등을 통해 더 매력적인 조건으로 제안을 했을 것이고 이런 효과들이 영향을 미쳐 일시적인 반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주가든 달러든 채권이든 무조건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러 지표들이 약간은 혼합되어 있긴 하지만 대세적으로 나타내는 방향은 결국 분명합니다. 경기는 악화되고 있고 고용도 식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있고 물가는 내려갈 것입니다. 연준은 금리 속도 조절을 생각 중이고 결국 금리는 2023년 어느 시점에 우리가 다 예상하는 그 지점에서 멈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다음 달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다음 FOMC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예측으로 어디가 시장의 바닥일 것인지, 어떤 타이밍을 잡을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주가가 끊임없이 늪으로 빠져들던 테슬라가 갑자기 8%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국의 경쟁사인 비아디가 가격을 인상했다는 소식, 그리고 4년 넘게 테슬라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CT가 목표 주가를 141달러에서 176달러로 올리며 처음으로 중립 수준으로 상향시켰다는 점, 그리고 오늘 연준의 의사록동에 의해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점 등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최근에 연속된 하락으로 가장 약한 투자자들이 모두 털려나가는 최종 항복이 일어난 직후라는 점이 주가의 상승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작용 반작용이죠. 주가가 하락에 하락을 거듭하다 보면 결국 버티다 못 버티는 단기 투자자들이 패닉셀을 하면서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일시적으로 매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합니다. 단기적으로 더 팔 사람이 없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매수세만 남게 되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오늘의 모습은 바로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기계적인 반응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닥의 신호다와 같은 자기만의 예측으로 함부로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역시도 가격만 보면서 투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식의 방법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제가 늘 보여드렸듯 현재 테슬라의 적절한 미래 가격은 어느 정도이고 시장에서는 얼마나 할인을 해서 판매 중인가, 그렇다면 안전 마진이 충분한가, 그렇다면 더 살 수 있는가와 같이 가치에 집중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격이 아닌 가치를 보자고 유튜브를 하면서 2000번 정도는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전히 사람들은 가격만 얘기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드디어 한국이 월드컵 첫 경기를 하는 날인데요. 저 역시 오랜만에 축구를 볼 생각인데 집에서 혼자 할 일 없이 계시다 축구 보실 분들을 위해 오늘 밤 8시 정도부터 라방을 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첫 번째 경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이런저런 얘기하며 떠들다 축구 시작 전에 종료를 할 예정이고요. 특별한 약속 없이 집에서 보실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얘기가 아마 가장 메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테슬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